우리 로비에서 하면 돼, 로비. 이게 뭐? 우리 그 백칠동 1층에 가면 로비가 있어. 되게 큰 로비. 호텔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하면 돼.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집에 있으면. 아니면 뭐 지하상가 지나가고 있다. 혹시 니네 학교 앞을 지나갈지도 몰라. 버스를 타고. 민우라고. 어디가? 동부정점 아니야, 동부정점. 거기로 가. 아. 왜냐면 거기 장인어른 거기 있으니까.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지난날에 이게 시간대가 맞으면. 아니 그 다른 데 놀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문경. 이병수. 문경.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가 좋아가지고 거긴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산이야 그냥 산. 산에 이렇게 덜렁 리조트만 있는데. 질문. 왜 착한 척해? 뭐하는 달라지지 않았네? 이거 엄청 하네. 그거 같아요. 파리. 얘 좀 잘 보이냐? 송거다. 그 똑같은데? 별 차이 없지. 저는 이거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너무 하늘에서? 근데 더 밝아요. 여기 책 있는 데도. 그렇지. 그 여기가 좀 더 어두워진 건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그냥 지금 두 개 켰으니까 전에 니네 하나 키고 이랬지. 잘 모르겠네. 좀 어두워지잖아. 그건 불. 몰라. 그냥 했어 그냥. 그래. 눈부시는 거 좀 없애려고 했어.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야. 사람 불러서 했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사람 불러서.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구나. 간판하는 사람 해준 거야. 나름 자꾸 요건 크네요. 나름. 그게 이제 여기 과학적인 거. 이렇게 제각고 하는 거야. 각도 재가지고. 왜냐면 요 밑에 앉으면 형광등이 보이거든. 아 지금 안 보여요? 그러려고 한 거지. 근데 위에서는 원래 형광등이 안 보였어. 그래서 한 거야. 질문하라고. 물론 내 돈은 안 들였어. 인테리어 하는 애들한테 청구하는 거였어. 걔들이 잘못 만든 거거든. 내가 원래는 이 벽을 더 이렇게 확 경사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애매하게 경사를 해놔갖고 진짜 애매한데? 경사. 경사가 줬으면 안 보이는데 애매하게 해갖고 보여가지고 걔들한테 청구하라고 했어. 수험의 길이 구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름 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강의는 안 들으셨군요. 곡선의 길이 나왔어요? 네. 자, 이게 곡선, 이거 똑같은 건데, 이게 곡선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A라는 점에서부터 B라는 점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이게. 그지? 그러면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대칭. 뭐? 아니 그 직선으로 이어서? 그지? 직선으로 잘랐어. 이렇게 잘게 자르면 직선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게 자른다고. 그럼 잘게 자르는 걸 확대했다고 쳐볼게. 이걸 확대를 확 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 DL이에요. L. 그죠? L의 변화냐. 이 길이를 전체를 L이라고 하면. 그죠? 곡선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죠?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에 DL을 적분을 하면 되잖아요. 얘네를 모아보면 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DL이라는 게 봐보면 얘가 X성분도 있고 Y성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르면 요게 DX고 요게 DY가 되죠. 그쵸? 네. 그래서 DL의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에요. 그죠? 네. 그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이라고 썼어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적분은 보통 뭘로 해요?
x를 뽑아내. 그럼 dx제곱을 뽑아 나오면 dx로 나오지. 양수니까. 그래서 a분의 b에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y는 fx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f 프라임 x dx 이렇게. 이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AB라고 선생님이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X면 이게 X좌표를 써주는 거고요. 내가 적분을 X로 할 거니까. 만약에 누군가는 Y로 적분을 할 수도 있잖아. 그죠? Y로 적분하면 누굴 빼줘? Y를 빼주겠지. 그러면 A, B에 뭘 써요? 루트에 1 플러스 DY분의 DX 이렇게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Y 정보를 써줘야 돼. 그래서 AB라고 써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정보를 x로 쓸 거면 x 값 넣어주고 y로 쓸 거면 y 값 넣어주고. 자, 이제 한 개 더. 복잡한 애들은 우리가 xy 관계식을 몰라요. 대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매개 변수를 쓰죠. 매개 변수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뭐만 추가를 하면 되냐면, 얘가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야.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x좌표도 t의 함수고 y좌표도 t의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럼 길이도 t의 함수죠.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a부터 b까지 dt분의 dl에 dt를 해줘도 되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지. 네? 그럼 시간에 대한 미분함수를 시간으로 적분해주면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난 이걸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를 다 뭘로 해? dt로 나눠요. 그죠? 네? 그럼 dt로 나누면 요거 dt로 나누고 요거 dt로 나누고 dt로 나누고, 그러면 요때는 누굴 빼내? 누굴 빼낼 것도 없네. 그냥 요걸 그대로 써주면, 이제 요걸 그대로 써주면, 요걸 그대로 이제 써주면 어떻게 돼?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루트에 dt분의 dx의 제곱 더하기 dt분의 dy의 제곱에 dt를 해주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그냥 우리 성분 가지고 이거 찾아내는 거다. 그리고 요때는 이제 t를 적분하니까 요거는 뭐에 대한 정보로 바꿔? t에 대한 정보로 바꿔. 오케이? 졸려? 네? 졸려. 졸았어. 아니에요. 눈이 졸려. 네. 알겠어요? 중요한 건 이 그림이에요. 움직이 외울 게 아니라 잘라서 보면 중요한 건 미분하는 목적 두 번째가 적분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곡선도 잘게 자르면 직선이 되니까, 직선이 됐을 때 피타고라스잖아요. 됐어요? 네. 예, 여기까지는 했잖아. 아, 그래요? 여기까지 써있더라고. 요거까지 써있어. 아, 제 거요? 아, 네, 근데 그냥 그거를 묶어내지 못한 거지. 이거 녹화 되는 거 맞죠? 그런 거 같은데? 여기 화면인 거 맞죠?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알아요? 여기 화면인지? 내가 처음에 저기 찍었어. 지난번에는 찍고서 내가 화면을 바꿨어. 지금 세팅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질문 짱 많이 했는데 다 소멸됐어. 아니야, 음성정보로 듣는 거잖아. 음성정보 상상해가면서. 정말 누가 완전 많았는데 어떻게 운동? 상상해가면서 해. 제가 직접 나와서 쓰기까지 했는데. 오늘도 쓰면 되겠네. 아, 근데 오늘도 약간 선생님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애매한 게 있어요. 저 이거 2번이요. 2번에 축 옮겨서 하는, 왜? 축을 옮겨서 하면 더 쉽다고 해가지고. 아, 이쪽으로? 아니요? 반원 위쪽으로. 아무 이쪽? 아무 상관 없는데.
그래서 축을 옮겨달라는 게 질문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하기 싫다고요. 선생님 그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하기 싫다고?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셨쟁요? 이게 없다고 생겼다. 잘 그린다? 그지? 잘 그리지 않았어? 예뻐. 잘 그린 걸 잘 그렸다고. 잘라서 어이 뭐요? 빨리 잘라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 수직이다. 잘 그렸네. 그지? 지워야지. 근데 저기는 왜 저 수직 표시하려고 정상한 거예요? 어디? 네. 그림과 같이 Y축의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는데 이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도 포물선 모양의 도형이다. 응? 네? 그래서 이 포물선 모양의 도형이 X축 위에 A를 초점으로 한대. 포물선이 이 부분과 일치할 때 일물체 여기 초점인 포물선이에요. A가 초점인 포물선. 정말 이해 가시죠? 네? 바닥에 포물선 그려놓고 거기 단면을 이렇게 싹 잘라. 싹 자르고 거기에 X축하고 만난 점을 초점으로 하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포물선을 싹 그려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싹 쌓이겠지. 그럼 이거를 해놓으면 뭐같이 생겼을까? 저걸 그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되죠. 이해가지? 네? 단면을 자르면 포물선이니까. 여기 싹 자르면 여기도 포물선, 여기도 포물선, 여기도 포물선 이렇게 생깁니다. 이해가죠? 네? 그래서 구해달라. 네? 그러니까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하는 거 말고 새로운 축을 왜 넣어? Z축을 만들어서 했어요. 저는 그게 쉽다고. 아니 그냥 요게 저기잖아. 우리가 얘가 얼마나 떨어졌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y가 0이 되면 x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적분을 할 거 아니야. 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할 거 아니냐? 너 이쪽으로 적분할 거야, 이쪽으로 적분할 거야. 그것도 정해야 돼. 정확하게. 근데 저거 dx로 해. dx로 하려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dx라는 거는 방향성을 포함해요. 여기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지? 이 안에 방향성을 포함한다고 그랬어. 그치? 그래갖고 인테그럴 예를 들어 1부터 3까지 해갖고 dx 그러면 이건 dx가 양수. 그치? 인테그럴 3부터 1까지 그러면 dx가 뭐라 그랬어? 이게 음수라고 그랬어. 그쵸? x의 변화량인데 3부터 1까지 가는 거면 거꾸로 가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dx는 양수. 그럼 만약에 네가 이거를 잘랐을 때 요거를 부피를 요렇게 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자르잖아요. 이게 이제 적분 유닛이잖아. 이걸 우리가 적분 유닛이라고 하죠. 적분 유닛을 세팅을 할 때 내가 dx를 요거를 폭을 dx로 잡을 거다라고 하면 적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피가 나와요. 알겠어요? DY로 하는 게
dy로 하는 게 어떻게 dy로 하려면 내가 이렇게 자르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돼요, 말이. 자른 것 자체가 지금 자른 것 자체가 이게 x 방향으로 자른 변화량이니까 dx지. 그림 자체가 내가 지금 y축으로 자른 게 아니잖아. dy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림 상태에서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세팅을 할 거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걸 얼마로 할 거냐 이거거든. 어? 그러면 내가 이쪽을 x로 넣을 거냐 여기서 이걸 x로 넣을 거냐 이게 관건이거든. 근데 x는 원래 어디서부터? 원점서부터 거리가 x인 거지. 그래서 여기 x죠, 여기 x. 끝. 이걸 배워서 소리가 씨 녹화됐었어. 그죠? 그러니까 x로 하는 게 헷갈리면 이걸 t로 가면 돼. t라고 하면 쉬워. 그럼 t면은 이게 뭐가 돼? 여기 t라고 하면 돼. t. 네? 적분은 이쪽부터니까 t가 얼마일 때부터? 요 점을 t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요 t,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거리를 t라고 하지 말고 요 점을 t, 0이라고 놓으면 돼요. 요걸 t, 0이라고 놓으면 돼요. 그럼 t는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그지? 그럼 t, 0일 때 이 거리, 이거는 얼마야, 이거? 요 포물선을 생각을 해봐요. 요 포물선. 요렇게 생긴 포물선. 여기가 t, 0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건 얼마예요? x가 t일 때니까 y를 하면 이게 루트에 4t 플러스 4가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요게 초점이라며. 여기 초점이라며. 그러면 요 좌표를 쓰자. 좌표. 여기 t, y가 루트 4t 플러스 4가 돼요. 그죠? 네? 근데 얘가 초점이라며, 초점. 그럼 얘는? 이 거리만큼 준선이 있는 거잖아. 그죠?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거든. 네?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걸 적분을 할 거니까. 자, 해볼까, 이거를. 근데 쟤는 평면이 아니죠. 뭐가요? 얘요? 네. 이거 그림? 이게 평면이야. 아니 저 이렇게 서 있는 거 위에 있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서 있잖아요, 걔가. 네. 서있죠. 근데 걔를 축을 뭘로 잡아서 방정식으로 아니 그냥 이 넓이만 알면 되잖아. 이게 방정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모양의 이 도형, 이 모양으로 생긴 이 도형의 넓이만 알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건 네 맘대로 놓으면 돼. 어디든. 네가 이걸 옆으로 놓든 위로 놓든 뉘어서 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넓이로 쓰는 게 중요하거든. 이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만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어? 뭔 말인지 알아? 어? 아? 아이씨. 그럼 이게 포물선이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 대칭이고, 뭐 지금 이 좌표는 무시해도 돼요. 이 좌표는 저기에서 좌표니까. 네? 이 t인 거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이렇게 써놓고 얘를 그냥 원점으로 놓고, 그죠? 이게 0, 루트 4t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이거랑 모양은 똑같은 거잖아. 이게 t에 대한 식으로만 쓰는 거니까. 우리는 이 넓이만 알면 되는 거니까 넓이가 중요한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게 포물선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포물선이고 y축 대칭이니까. 원래는 이 밑에 있던 애가 이만큼 올라간 거죠? 포물선이. 그지? 그럼 x제곱은
4py 이렇게 써있던 애인 거잖아 원래. 그죠? 그래서 요게 0,p인 거잖아. 원래 여기 있던 건데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식은 y축으로 올라간 거니까 4p에 y-p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얘가 여길 지나는 거지. 그쵸? 원래는 요 밑에 있던 애가 올라간 건데 요 지점을 지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x에다 0 넣고 y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니? 0 p가 얼마야? 0이니까 p가 y랑 똑같은 건 이게 p인 거네. 그죠? 4p에 y-p라고 하면 p가 y랑 똑같은 거야. 뭐가 좀 이상한데? P가 0. 여기 잘못 썼다 이거. x는 잘못 썼어. 지금 저거는 저축에서 그림이고 요게 루트 4t 플러스 4, 0인 거죠? 네? 이 거리가 얘니까 여기서야 xy 좌표가 누워있는 xy 좌표니까 그지? 누워있는 그림에서 xy 좌표를 쓴 거고 얘는 우리가 요 그림만 따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요게 지난다고 쓰기에 x제곱 하니까 4t 플러스 4 한 개 0. t는 뭔 소리야 이게. 나 미쳤어. 소리. 평행이동 아직 가져가고 있어. x제곱은 4의 p 마이너스 y 마이너스 p야. 그죠? 얘가 여길 지나는 거니까 4t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p 제곱이니까 p가 음수죠. 얘는. 그죠? p가 음수였잖아. 그죠? p가 음수니까 이거 4를 마이너스 4 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좀 이상한데. 근데 p가 마이너스면 저게 0, 마이너스 p여야 되잖아요. 뭐라? p가 음수니까 저 그래프가 그러네. 아닌데? 잠깐만. 맞나? 그러니까 이 양수거든. y축으로 p만큼 올리겠네. y제곱은 4px를 마이너스 p라고 그래. 없습니다. 플러스. 그죠? 그럼 좌표는 네? 뭐야? 마이너스 4P 아니에요? 아니죠. p가 음수니까 아, 올라갔으니까 양수만큼 올라간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p라고 쓴 거고, 그래서 이게 대칭 이동한 건데 얘가 여기 지난다고 했으니까 p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는 x제곱은 마이너스 4에 루트 t 플러스 1에 y 이 생긴 거예요. 들어오 이렇게. 이래갖고 축을 안 옮기면 들었다고 하고. 뭐 하여튼 P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중요한 건 뭐 이거 나중에 쓰면 되고. 그럼 내가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이게 SP죠. 그죠? 네. 어디부터? 여기부터. 그지? 응? 이걸 그냥 A라고 할게. 그것만은 2배의 0부터 A까지. 그죠? y dx인 거잖아. 4p분의 1의 x 제곱 dx인 거잖아. 그죠? 네? 네. 그럼 2에 4p 나가고 3분의 1의 x 3승에 a 제로 돼서 4p분의 2 3분의 1 a 3승이 돼요. 그럼 이제 6p분의 1에 a 3승인데
t는 이거라고 했으니 6 마이너스 6 루트 t 플러스 1이 되고요. a는 저거라고 했으니 4t 플러스 4에 루트 4t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요거 약분되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에 4t 플러스 4가 되겠네. 선생님, 네. 저 부피 넓이 부피 미쳤다. 4제곱 아니다. 팽이 더한 거 안 했다. 씨. 팽이 더한 거 안 했어. 뭔 부피야? 저 부피 정적분한 거예요? ST? 그냥 면적? 이거 면적만. 아, 나 여기 평이 더한 거 아니다. 이거 적분, 빼먹었구나. 이것도 고지식하게 저거 다 넣지 말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문자 바꿔갖고 쓰면 편해. 뭐 해야지? y는 4p분의 x제곱 풀 빼기 p의 요게 y죠? 그렇게 생긴 거지? 4p분의 x제곱 빼기 p를 해줘야 돼. 그러면 2p분의 1에 3분의 x 3분의 a 제로에다가 마이너스 2pa 되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면 6p분의 1의 a의 3승에다가 2pa인데요. 여기 t가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었고 a가 루트 3t 플러스 4였으니까 그죠? 4t 플러스 4 하고 a제곱 나가고 a하고 요거하고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p 이렇게 되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AP 해보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에요. 그죠? 플러스 2T 플러스 1에서 3분의 2에 4에 플러스 1이죠. 그죠? 여기 ST.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ST에 DT를 곱한 거. 그죠? 내가 원하는 요 적분 유니트. 요거는 우리가 DV라고 하죠. DVT는 ST에다가 DT 곱한 거니까. 그쵸? 얼마였어? 3분의 8이었나? 4였니? 8이었니? 3분의 8. T 플러스 1 DT. 아이고. 또 DT. 그럼 내가 알고 싶은 V는 인텔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3분의 8 T 플러스 1에 DT 해주죠. 이렇게 나와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축에다가 다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축에서 이 XY 축에서 얘의 넓이를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요 특정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의 면적을 알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특정 지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 평면에서 어떻게 나타내냐 절대 안 나타나죠. 서 있는 거니까. 그럼 그냥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서 그냥 얘가 어떻게 관계식이 있느냐만 알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식을 어떻게 쓸 거냐. 그건 자기가 편한 대로. 선생님은 요 모양 그대로 축 안 바꿔달라 그러고 그냥 한 거고, 그 편하게 하려면 그 꼭대기를 원점에다 갖다 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편하다는 게 여기 포물선에 그 꼭지점이 원점에 닿아 있어서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있는 부피나 얘를 이쪽으로 옮겨버려.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옮기라는 게 아니라 네?
이 바닥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어? 그러면 이 식이 쉬워져. y제곱은 4x가 돼. 그지? 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잡기도 쉬워. 이거 t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잡기도 쉽다고. 접근하는 것도 0부터 1까지 하면 되고. 그래도 답은 똑같거든. 그렇지 않아? 평행이동했다고 부피나 넓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식이 좀 더 여기에 있는 상수 하나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계산이 조금 더 쉽겠죠. 그지? 졸리지? 죽을 것 같지? 잠깐만. 오늘 웬일로 야구를 안 하고? 네? 사이가 안 좋은 건데? 야구요? 야구를. 양보가 뭐예요? 아 지금 남친 먼저. 아니 뭔 소리를 못. 근데 여기서 x는 0, y는 0 이외에 해를 갖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0,0으로 만들고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영영으로 만든다는 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영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는 영영으로 만드는 건데 말이 좀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을 써있어.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2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x에서 그지? 내가 풀고 싶은 걸 정리를 하잖아. 2항을 해서 5x는 마이너스 10 해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요. 문자를 이쪽으로 몰고 상수를 이쪽으로 모는 게 모든 방정식의 풀이의 기본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얘하고 얘가 문자인 거잖아. 그래서 몰아주는 거야. 영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 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 그치? 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싹 넘기면 어떻게 돼? a 빼기 bx는 0 이렇게 써? 맞다, 틀리다. 맞아, 틀리다. 너 맞다? 그건 좀 맞아야겠어. 행렬에서 상수는 없죠. 2가 붙어야지. 틀린 거고. 괜찮아. 이렇게 써야죠. 행렬의 상수는 없어요. 그쵸? a, b 빼기 a는 0 있으면 우리가 a 묶을 때 b 빼기 2라고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하면 1 빼기 b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2, 1 빼기 b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제 그렇게 푸는 거야. A, 순리적으로 생각은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XY가 0밖에 없어요. 그지? 그래서 안 되지. 이의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역행렬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수준 있는 문제들을 할 때는 여기가 00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AB를 써있다 이거야. 얘가 만약에 AB를 써있다. 그러면 무조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느냐를 풀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더 이상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행렬로 해석을 못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건 연립방정식으로 다 돌아가서 해가 무수히 많니? 해가 없니? 갈라야 된다는 거지. 그럼 해가 없니는 안 되는 거지. 00 이외의 해를 가져야 되는데 해가 없다고 그러면 이건 안 돼. 요걸 찾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 그죠? 근데 지금은 다행히 00이니까 이 경우가 없는 거죠. 왜? 연립방정식을 정리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A, B, C, D에 X, Y에 00이라고 써있으면 얘는 CX 플러스 DY는 0이면 얘네 둘은 평행할 수가 없죠. Y좌편이 둘 다 0이기 때문에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평행할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만 같아버리면 무조건 일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00일 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AB, 이게 뭐 알파 베타라고 써있으면 이 알파 베타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이거의 비율이 똑같으면 일치고 이거의 비율이 다르면 평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또 더 갈라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상관없으니까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만으로도 필요 충분을 만족을 해요. 이거 이외의 해를 갖는다가 역행열이 없다랑 같은 말이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AB면 아니라고. 그럼 뭐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보면 1-b의 제곱 이게 뭐야? 원이 되는 거. 그래서 원의 길이 구하는 거. 그치? 원의 둘레를 구하라는 거. 오케이? 네? 네. 근데 네가 원하는 질문이 뭐야? 그래서 저거 뭐지? 아니 이쪽을 구해서 원의 길이 구하는 거잖아. 원 둘레. 그러면은 파이가 나와요. 둘레. 근데 답은 2파이. 바보야. 아, 맞는데? 1이잖아, 이거. 한지름 2파이잖아. 한지름 1이니까 지름은 2잖아. 플랜 2파이잖아. 근데, 네, 잠깐 다시. 플랜. 둘레. 어떻게 해? 지름 파이. 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얼마야? 아, 2. 지름이 2잖아. 네. 2파이. 너 넓이 구했니? 아니요, 그냥 했는데 실수. 실력 아니야, 실력? 계속 풀었는데 안 나오고. 이제 3개가 되니까 4번만. 네. 다 해볼게. 함수 대수. 이건 정리를 해놔. 이거는 개념 정리로 정리를 해놔도 괜찮아. 네, 완전 기본적인 얘기. 그 조합, 순열 조합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으면 그 순열 조합, 중복 조합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좋아요. 요거 무슨 얘기야? 그냥 함수를 세라는 거지. 함수는 중요한 건, 함수라고 하는 건 정역에서 출발해서 치역에서 꽂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A에 1, 2, 3이 있으면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네. 네 군데. 얘는 몇 군데? 네 군데. 얘는 네 군데야. 그래서 이렇게. 그죠? 함수얘기했어. 요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형도예요, 수형도.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1이 갈 수 있는 게 4, 5, 6이라서 4, 5, 6, 7이라서 4개고, 얘가 또 4에서 7까지 있고, 얘가 또 4에서 7까지 있어서 이거 개수가 4 곱하기 4 곱하기 4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는 이게 그려져야 돼. 이게 그려지고 식을 써야 돼 항상. 알겠어? 나 이빨 깨졌네. 왜 이거 식이지?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무슨 얘기입니까? A, B가 같지 않으면 출력값이 같지 않다. 1대1 뭐? 대응. 함수.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아, 네.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치역은 3개밖에 안 나올 건데 공역이 1대1 대응 1대1 함수란 얘기죠. 그러면 얘는 A가 1이 몇 군데로 가? 4군데. 그 다음에 3군데, 그 다음 2군데 이렇게 하는 거죠. 4, P, 3 이렇게 쓰기도 해야 하고죠. 이건 1대1 함수. 요거는 무슨 얘기인가? 증가함수는 좋은 말이긴 한데 여기서 적용하기엔 너무 그렇지? A. 크로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크로스가 되면 안 된다. 크로스 안 돼. 그 얘기는 또 한 가지는 이게 부등호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나열을 해 안 해? 내가 나열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등식은 조합 문제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뽑기만 하면 돼. 뭐 화살맞을 3개만 뽑으면 알아서 들어가는 거야.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4, 6, 7 뽑았어. 4, 6, 7 뽑았어. 그러면 4는 누가 쏴? 1이 쏴야 돼. 6은 2가 쏴야 돼. 3은 7을 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죠? 크로스가 안 되고 크기 순서대로 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화살을 맞을 애만 선택을 해주면 돼요. 화살 맞을 애. 그죠? 화살 맞을 애 4C 3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화살을 맞을 애. 화살만 맞으면 돼. 그러면 알아서 쏘려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지? 제일 작은 애를 제일 작은 애가 쏘고, 중간 애를 중간 애가 쏘고, 제일 큰 애를 제일 큰 애가 쏘면 됩니다. 그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내가 그래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조합 문제예요. 그죠? 자, 근데 이거 갖다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뭐겠어? 70 더해서 그거요? 그러니까 안경. 갖다가 들어갔으니까 중국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자. 같이 쏴도 된다 이 얘기잖아. 같이 쏴도 된다요. 이게 같은 곳을 쏴도 돼. 이 얘기예요. 같은 곳을 쏴도 된다는 얘기지. 얘네 넷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 있고 여기 있는 내가 히트 쏘고 얘도 히트 쏴도 된다는 얘기. 크로스는 안 되는데 같은 곳은 쏴도 돼. 이 얘기지. 그러니까 크로스는 안 되고 크기는 결정돼 있으니까 이건 수열 문제는 아닌데 수열 문제는 아닌데 같은 곳을 쏴도 된다는 얘기. 얘는 같은 곳을 쏘지 못한다는 얘기. 그 차이죠. 얘랑 얘는 차이. 같은 곳을 쏴도 돼, 안 쏴도 돼. 그러면 같은 곳을 쏴도 되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뭐를 하면 되냐면 역시 이것도 개수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내가 몇 개를 맞을지. 자, 1, 2, 3, 4, 5, 6, 얘가 맞는 건 X개, 얘가 맞는 건 Y개, 얘가 맞는 건 Z개, 얘가 맞는 건 W개. 다 합쳐서 화살 몇 개 맞으면 돼? 3개 맞으면 돼요. 그죠? 이거 화살수야, 화살수. 그쵸? 그 다음에 X부터 W까지는 의미 아닌 정도. 왜? 안 맞아도 되니까. 안 맞아도 된다 그랬지.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한 개 몇 개? 7개. 그러면 공이 몇 개 있어? 6개.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해? 3개. 6, 3.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3개를 맞추려고 얘가 뭐예요? 빵, 1, 2, 빵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빵이니까 얘는 아무도 안 쏘고 1이니까 제일 작은 애가 얘를 쏘고 나머지 2개는 얘를 쏘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해가요? 이해가 안 갔어. 여기 다시 해주세요. 뭐? 6, 3. 이거 공이 몇 개? 7개를 4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럼 공이 7개 있지.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지. 3개. 3칸을 나누면 4명이 날아가지니까. 그러면 칸막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몇 개야? 공이 7개면 6개. 6개 공간 중에 3개만 골라서 칸막이를 놔주면 되죠. 오케이?
항상 중복조합 문제는 그 공문제로 바꿔서 생각하라고. 알겠어요? 네? 알겠죠? 오케이? 요거는 정리를 잘 해두면 좋아요, 요 4개. 만약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익힐 때 쓰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잘 해두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수준을 높이면 뭐 이제 뭐 합성함수 추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를 하죠? 합성함수의 치역이 공역하고 같을 때 뭐 이럴 때도 되고, 그러니까 이쪽의 개수를 더 주고 A의 개수를 한 6개 주고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기본적인 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1, 2, 3, 4, 5가 있다 이거야. 근데 여기는 1, 2, 3밖에 없다 이거야. 근데 이게 치역하고 공역하고 같게 만들어 놓는다 그랬단 말이야. 치역하고 공역하고 같게 만들어 놔. 또는 이렇게 A가 B보다 크면 이렇게 이 말까지 더 주고, 이 말을 안 주면 크로스가 가능 하다는 얘기죠. 네? 크로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중복조합 문제가 아니야. 그치? 그때는 수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 말을 딱 써주면 이제 중복조합 문제야. 그죠? 크기 순대로 쏘되 요거를 맞춰줘라. 근데 요게 요 말이 있으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적어도 하나는 맞아야 되니까. 요게 X개, 요게 Y개, 이게 Z개면 요거 다 넣으면 화살이 몇 개 쏴주면 돼? 5개. 근데 여기서 X부터 Z까지는 뭐야? 자연수.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의미 아닌 점수였지. 안 맞아도 된다 그랬잖아. 근데 치역하고 공역이 같으라니까 무조건 한 개씩은 맞아야 되니까 자연수. 그러면 얘는 공이 5개 있는데 3명한테 나눠주니까 42. 그죠? 42. 4칸의 칸막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에 2칸만 딱 넣어주면 3명이 돌아가지. 오케이? 네, 요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중복조합이나 이런 조합 같은 애들, 수열 같은 애들은 개념을 정리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몇 명 중에 10명을 고르는 그 중에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본 예제들로다가 구분을 해서 기억하는 게 훨씬 좋죠. 이게 원순열하고 일반 순열하고의 차이가 어떻고, 조합하고 중복조합의 차이가 어떻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좋지. 개념 정리 해놓고, 개념 정리를 해놨는데 문제 풀 때 써먹지 못해. 소용이 없어. 또 저번에 풀어주셨던 것 같은데 P를 문자로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례를 들어야 돼요. 관리를 들어야 돼요. 반례를 들어야 돼요. 뭐 기억 때문에 그래? 그럼 나라고 다? 네. 난 네가 관리를 든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P가 S의 원소라는 얘기는 이게 P란 얘기지. 네. AP가 0이란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P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A는 0이어야 되죠. 근데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A의 역행렬은 5, P의 역행렬은 5.
역행열 있으면 A가 0이어야 되는데 얘가 0이 아니니까. 그지? 네? 그 다음에 B는 P도 S고 Q도 S다. 그러면 P 플러스 Q의 역행열이 뭔지 보는데, 그러니까 P가 S면 AP 0이냐? 그지? AQ도 0이어야 되지. 어? 그럼 P 플러스 Q 몰았으니까 A에 P 플러스 Q지. 이거 역행열 있으면 A 또 0이네? 어? 이거 역행열 있으면 역행열 곱해버리면 A가 0이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저거랑. P 플러스 Q 역행열이 있어버리면 그럼 A가 0인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저기 0이 아니니까 따라서 얘도 역행열이 없죠. 근데요, 저게 저 P랑 Q를 문자로 놓고 정리를 한 다음에 네. 더하면은 그 꼴이 P랑 똑같아서 저기 아마 맞을걸요? 맞다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어? 아니네. 존재가 안 거. 존재하면 말이 안 근데 되니까. 그 문자로 놓고 정리한 거랑 저거랑 다르다고? 달라요? 같아요? 같아야지.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다르면 말이 문제가 잘못된 거지. 그냥 그냥 다른 문자로 안 놓고 해도 그냥 저렇게 하면은 돼요?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얘 원소라고 했으니까 이거고, 이 원소라고 해서 이거니까 두 개 더 했는데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역행열이 있으면 얘가 0이 되니까 모순이잖아. 그죠? 성분으로 놓고 해도 되긴 하는데 굳이 성분으로 놓고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자, 여기 똑같은 얘기 P, S, Q, S, PQ의 역행열에 대한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AP가 0, AQ도 0. PQ를 곱하기를 할 방법이 얘는 없네. 여기다 Q를 곱해버릴까? 상관없잖아.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해버려도 되잖아. 맞지? 맞잖아. 역행열이 있으면 A가 0이니까 안 돼. 근데 P가 만약에 0이면 여기 있을 거네. 그러니까 역행열이 없다고요. PQ에 역행열이 있으면 A가 0이니까 말이 안 된다며. 그러니까 PQ의 역행열은 없죠. 근데 이게 답이 니은디귿이 아니야? 아니 그 틀린 거 어? 틀린 거 니은디귿이? 아니 니은디귿이. 난 내는 게 맞아. 근데 뭘 원하는데?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원리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저번에 성분으로 풀어야 되는 거, 나 이거 그렇게 안 풀어준 것 같은데?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성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는 지금 어디에도 성분 얘기가 안 나오잖아. 뭐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은 성분으로 안 푸는데 디귿 가서 성분 얘기를 하면 처음에 풀 때부터 성분으로 푸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왜 기억 니은에서 막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디귿 나와서 성분이면 거기서 또 성분 따지고 그러면 이중일을 해버리니까. 이렇게도 풀리는 게 뭐 문제가 없잖아요.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성분은 따져야 돼. 따져도 다 똑같다. 근데 이거 안 풀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냥 니들이 저걸 전개함에 있어서 약간 오류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지 않아요? 얘네 먼저 하네. 오늘은 제가 스타일이 싶다. 네? 이날래. 아니 간단한 이날래. 그럼 간단한 거 빨리 끝내는 게 어때?
고집거리들이야 이게. 아무거나 하래. 아무거나 해야 돼. 뭘. 아고야. 아 저가 아까 먼저 이거 먼저 할까? 근데 선생님 오늘 수업 길게 해도 괜찮으세요? 왜? 아니. 왜? 나 생각해주는 척하는 거야? 네 아니 그 뭐? 그냥 아니에요. 왜? 이거요. 뭐? 말을 해. 네? 나 길게 한 거야. 아니 뭐 다른 애 봐주실 애가 있다는가 다른 애 누굴 봐줘? 네, 누가 있진 않죠. 누구 있어? 아니 누구 있냐고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는 네가 알아? 어떤 거? 제 4번? 형광 펜치는 4번? 네. 그게 왜? 모르겠다고? 아니 근데 탄젠트가 원래 기울기 나타내는 그거잖아요. 그거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써야 돼? 아유. 아유. 그러니까 제가 다 써놓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직선은 이렇게 꼭 Y는 X처럼 생긴 애가 아니지. 네가 그렇게 그린 거지. 근데 세파를 그냥 그러니까 넌 임의로 놨는데 Y는 X처럼 그렸잖아. 그냥 막 그린 건데. 아유 웃기지 마. 막 그리려면 더 막 그려야지 이렇게. 이게 수직이라는 거지. 아 네. 그지? 그건 제대로 그려야지. 그래서 A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C가 되고 그지? 여기 0,0이었다. 그죠? 여기 B가 있었는데 0,1이었는데 얘가 B가 됐다 이거죠? 네. 이게 세타라고? 누가 그래? 마이너스 3cm 세타니까요. 그 기울기가. 그렇대? 네. 확실해? 아 문제 나와. 여기가 세타 아니야? 네? 여기가 세타인 것 같은데? 이 근데 수치가 기울기 아니야? 할 때 x축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다고. 근데 어차피 그건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상관 있어.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 여기 있다는 거네. B에 0,1이면은 수직으로 내렸다고. 이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F를 나타내는 애에 의해서 A, B, C, D에 의해서 A는 C로 가고 B는 D로 가더라 이거지? 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빼기 D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게 회전도 아닌데 이게 세타고 이게 세타잖아. 이게 세타잖아. 네. 그럼 요게 세타죠. 달호비예요. 식을 쓰려면은 쓸 수는 있는데 더러운데. 식을 써보자. 이게 뭐 딱 한눈에 보고 딱 뭐 회전 변환이나 뭐 대칭 변환이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식을 써보는 거지. C좌표 A가 2,0이었는데 C는요? 이 길이가 얼마야? 2 코사인 세타지 그지? 그럼 C좌표는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그죠? 2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죠? 네? B는 1,0 D는 B는 1,0
B는 얘가 세타니까요. 그죠? 얘가 세타잖아요. 그럼 요게 사인 세타죠? 네? 요 좌표에 사인 세타니까 x좌표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내가 한 건 길이고 요 코사인 세타 길이인데 여기 음수 y x좌표니까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죠. 네? 거기까지 했으면 다 했는데? 다 했다고요? 네. 1,0을요 A, B, C, D를 했더니 CD로 갔다며 여기로 갔다며 그지? 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A, B, C, D에다가 영의를 했더니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네? 샵. 네. 그럼 여기서 요 A가 뭔지 알잖아. 응? A, B, C, D를 하면 네. 코사인 제곱 세타. 그죠? 요거는 코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죠? 네? 얘는 B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B는 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그죠? 그러면 뭐하라고? ABCD 뭐야? 아 ABCD 이거 하면 되잖아 이제. A 빼고 얘 A 빼기 더하기 요거냐? 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서 빼기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야? 코사인 2세타 요거 사인 2세타 두 개 다 이거 준비해봐. 루트 2 사인 합성 2세타 플러스 4분의 8 루트 2죠. 네. 근데 이제 세타에 대한 범위가 있어? 네. 세타의 범위가 뭐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면 요거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이제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등호 없어? 네. 그러면 2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하면은 4분의 3파이가 5파이까지고 4분의 파이죠. 그죠? 상압함수 그래서 여기서부터 4분의 5파이니까 여기까지 최대값을 루트입니다. 이 축을 내가 그냥 2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로 그린다고 그랬지? 그쵸? 평행 형식들 많이 최소값은 여기 있을 때 최소값이 없네 그지?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가 있을 오케이? 네, 이런 것도 이제 장난칠 때는 여기 등호 다 넣어주고 저거에 최대값 구하지 말고 최소값 구하라고 그러죠. 최대값 구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대충 보고서 루트이니까 루트 2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루트 2이 써버리는데 범위 따져보면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2이다. 마이너스. 그런 걸로 장난칠 수 있죠. 됐나요? 이거는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변환이 아니니까 그래? 이건 뭘 변환이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그치? 무슨 변환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곱셈으로 표현이 된 건가 그림만 보고 알 수 없으니까 이건 식으로 쓸 수밖에 없네. 오케이? 그림을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니까
써놓고 왜 못해? 아니 선생님 아니 되게 못해. 네? 되게 못해. 아 이거 그냥 확인하는 건데 이게 그거 뭐죠? 하나하나 정해놓고 그러면 4명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말하시는 거잖아요. 정해놓으면 순서가 생기니까 그거. 원탁을 눌러앉는 건 원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의 수를 할 때는 그 스텝별로다가 내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아. 스텝별로. 자, 처음에 들어갈 거야. 그지? 여기는 아무 부분이 없으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그죠? 누가 들어가는 게 안 중요하니까 아무나 넣어. 걔가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구분이 돼 안 돼?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이 자리에 앉으랑 저 자리에 앉으랑 똑같은 거 아니야? 원탁이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앉겠죠. 그럼 처음 들어가는 애가 아무 데나 앉으니까, 그죠? 이때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나죠. 아무나 들어가고, 그지? 아무 데나 앉으니까, 그지? 그럼 걔가 딱 앉았으면 이제 요때부터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이제, 이때 당시에는 기준이 없죠. 그죠? 처음에 들어갈 땐 기준이 없어요. 어떤 나열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걔가 제일 처음이다, 제가 제일 처음이다 없잖아. 기준이 없는 상황인데 걔가 들어가서 앉아버리면 이제 걔가 기준이 돼버리지. 그럼 이제 5자리가 다 다른 자리가 되죠. 그럼 우르르 5명이 들어가서 앉아 이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5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부모가 이웃하래. 그럼 부모를 붙여야지. 그죠? 부모는 부모를 붙인 상황에서 여기 4명이니까 실제로는 몇 명? 5명을 앉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거는 뭐 똑같은 방법으로 4팩인데 부모가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부모끼리 자리를 바꾸는 건 순서가 바뀌니까 곱하기 2가 부모로.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부모를 마주 앉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수용도를 그려보면 내가 특이한 애를 먼저 따져버리면 뒤쪽으로 갈수록 싸지기가 쉬워. 수용도가 그림이 줄어들어. 처음에 특이한 애를 안 따져버리면 나중에 가서 특이해진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가지가 이상하게 뻗어가. 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그림이 여기서 4개, 여기서 3개, 여기서 2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2개 갈랐는데 여기는 3개고 여기는 4개고 여기는 2개고 여기는 3개고 여기는 하나고 이거는 수용도가 그지 같은 거예요. 이건 내가 기준을 잘못 잡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그러면 특이한 걸 앞쪽에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그러면 제일 특이한 게 부모가 마주 앉는 게 제일 특이하잖아. 그럼 부모들이 앉으라고 했어. 어? 그럼 들어가서 앉지. 그럼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나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나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들어가서 기준이 돼버리면 되니까. 그지? 마주 앉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가 발생이 안 발생해? 안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준. 그죠? 부모가 기준이 되고 이때 경우의 수는 발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1 곱하기. 그럼 걔네 기준이니까 나머지 내 들어와 앉아 그러면 4팩. 기준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 없다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나열을 할 때. 나열할 때는 기준이 있냐 없냐. 기준이 있어버리면 그냥 쫙 앉혀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저번에 학원에서 이 3번 때문에 그림까지 그려. 저번에 학원에서 선생님이 학원지. 나? 아니요, 저번에. 이 문제에서 운동 잘해? 네? 운동 잘해? 저 못하지? 아주 잘하죠. 이거에서 그래서 뭐라고? 뭐라고? 이번에 힌트를
품질을 못했다. 다음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림 그리라는 건데 그게 y는 xn 그래프를 그리랬다니. 어? 그러면 얘는 이게 n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디로 가? 쓰지. 이게 y는 x 되고 y는 x 3승 y는 x 6승 이렇게 있어. y는 n하고 이 교점이라며. 네? 그럼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 6이 있겠지. 그지? 그럼 요게 A2고 요게 A3고 요게 A6 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문제가 이거예요. y는 n과 의 교점이 얘의 교점을 AN이라고 한다. 어? 그래서 A2, A3, A6의 배소를 비교해달라. 근데 교점이 하나가 아니니까 교점은 하나죠. 아니 그러니까 6이 만나는 게 세 군데잖아요. 무슨 헛소리야. 아니 6일 때 y는 얘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 그림이 맞을까 틀릴까? 아니 뭐가 맞아요? 요 애니- 그림을 이렇게 푸는 게 맞겠냐? 애니 틀리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뭐? 자연수야. 자연수. 그리고 저거 양수인 거 따지는 거니까 맞지 않을까요? 이 그림 맞다. 아니 그림을 저거 다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거 아니 뭐 맞다. 이 그림 이렇게 푸는 게 맞다. 저게 그림의 근데 양수인 짝수 것만 없지. 일부러 그리신 거예요? 어? 양수인 것만 일부러 그리신 거예요? 어. 그러면 우함수. 맞지 않을까요? 보함수 뭔 헛소리야. 뭐가 양수인 걸 그리는 거예요? N이. 아, 얘 원래 이쪽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필요가 없어서 안 그래. 이렇게 교점을 이렇게 한대. 여기 맞다 틀리다. 뭐가 틀려요? 그러니까 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 맞다. 아, 여기 제일 크고 여기 중간고 여기 제일 작다. 맞다.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저거 1일 때 다 1이 뭐? x가 1이면은 자신감을 가져. 다 1일 때 그림 내가 좀 잘못 그렸나? 네. 한 군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1 지나가게 해갖고 2면은 이렇게 3이면은 이렇게 6이면은 이렇게 저기 그러면 이제 2는 여기 있으니까 얘가 A2고 3은 여기 있을 거니까 이게 A3고 6은 여기쯤 있을 거니까 이게 A6이다. 맞다.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뭘 푸는 건데 저거 대소관계, 저 세 개의 대소관계. 아 그래서 A6가 저거 맞으면 너무 쉽지 않나 문제가? 이유까지 돼야 돼요. 틀리면 왜 틀리지? 그러니까 맞다. 맞다. 난 맞다고 생각한다. 맞다. 이렇게 푸는 게 잘 푸는 것 같다. 저기요? 잘 푸는 거 같은데. 저 부담스러워. 저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 지현이는? 뭐가 틀린 것 같아? 그냥 초기. 그래프 개형이 그래프 게임 잘 그렸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게 언젠가는 언젠가는 지현이는 맞을 것 같아? 축이 뭔지 모르니까는 그 상상의 나래를 다 펼쳐보고
있어. 자, 그래서 근데 뭐 0에서 1일 때는 저렇게 되고 1보다 클 때는 저렇게 되니까 맞지 않을까요? X가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틀리지 않나? 응? X가 0에서 1이면 그 차수가 클수록 밑에 그려지는데 1보다 크면 아, X의 범위를 몰라서? 아니 뭐 아니 어떤 의도에서 근데 X가 다 저 Y는 이상. 맞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그냥 전 무한대로 문제는 저렇게 풀어서 뭐 맞아. 무한대야. 6, 3, 2 교점을 이렇게 그렸다고. 그냥 저 문제가 딱 저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문제 말대로 그린 거잖아요. 그럼 맞은 거 아니에요? 맞다. 아니 근데 저 문제는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왔잖아요. 맞았잖아요. 근데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접선의 기울기. 맞아요? 아니? 왜 맞는 거잖아요. 비슷하게는 갔어. 그럼 틀린 거네요?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래프로 푸는 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접선을 그래프를 그렸을 때 확실한 게 있고 그래프를 그려도 불확실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확실한 건 그래프로 설명이 되지만 지금같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내가 6을 여기다 놨으니까 여기 있지만 괜찮니? 6 그림을 더 위에다 놓고 3을 더 작게 그리고 하면 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로 풀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기울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아무리 그래프를 그지같이 풀어도 답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프로 풀어도 되는 거야. 그래프를 굉장히 잘 그려야지만 풀리는 건 그래프로 풀면 안 돼요. 이해가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문제를 그래프로 푸는 게 잘 풀었다 안 풀었다가 아니라 이걸 그래프로 접근했다는 게 잘못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X가 0에서 1일 때랑 1보다 클 때 따져서 하면 괜찮지 않아요? 그거 생각해서 잘 그려서 하면 금방 나오니까 지금 잘 그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금방 나오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면 2, 3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얘를 더 완만하게 그렸고 3승을 더 완만하게 그렸고 그러면 X3승이 여기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네? 내가 만약에 지금 X3승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X3승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잖아. 여기 하면 여기로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버리면 근데 그러면은 저 X 2승도 이 2승은 여기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얘랑 어차피 얘랑 관계니까. 내가 3승만 바꾼 건데. 그것만 바뀔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요. 내가 이게 잘 그린 그림인지 잘못 그린 그림인지 어떻게 알아? 말 그대로 개형이네. 그렇잖아? 내가 모는 종이에다가 점 찍어서 그린 게 아니잖아. 내가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얘네끼리 차이가 예를 들어서 뭐 0.000067이 차이 난다 그러면 내가 그걸 그림을 어떻게 그려? 못 그려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간혹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해설을 해준다 보면 이제 그래프로 해설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그지같이 그려도 안 바뀌어요. 답이. 그럴 때 그래프로 그리는 게 맞아. 그래프로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해. 하지만 내가 잘못 어떻게 진짜로 뭐 삐침 하나를 잘못했다거나 얘가 이제 아까 접선의 기울기 얘기한 게 그런 건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프를 내가 잘못 그렸을 경우에는 그죠? 정확하게 반영을 못하잖아. 내가 뭐 컴퓨터도 아니고 이걸 프린트하듯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안 그렸을 경우에 답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얘는 뭔 얘기일까요? 제곱곱 문제예요. 제곱곱 문제. 그냥 그거 그 노트북
네, 식으로 푸는 거야. 식으로 푸는 거. 근데 선생님이 이거 페이크 쓴 거야.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지. 니들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그래프로 푸는 게 최선은 이도적인 아니야. 거였어요? 그러면 아니. 잘못한 줄 알았네? 아니.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A2가 뭐겠어요? A2가 네? X제곱하고 2하고 만나는 거니까 루트 2죠. A3는요 3루트 3이에요. A6는 6루트 9죠. 네. 6루트 얼마야? 8. 6루트 9. 이거야 이거. 뭐라고? 너무 좋아. y는 x n승하고 y는 n의 교점이라며. 그럼 n은 x n승이잖아. 그럼 x는 n 루트 n이잖아. 이거.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 얘가 한 질문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질문인데 이걸 보고 이제 의미를 좀 찾아내면 니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수능 특강이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 해설지가 그래프로 해설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그래프로 맞는 건 아니라는 거야. 대소비율을 따져야 되는 건 정확하게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고 그래프로 되는 애들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프로 되는 애들이 항상 주의해가면서 그래프로 활용하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A3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A2. 그러니까 보면 그렇잖아. 그럴듯해 보이지. 근데 답은 아니잖아. A3가 제일 크죠. 그래프를 내가 잘못 그리거든. 그래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그지같이 그려도 이렇게 있을 때 이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내가 아무리 그지같이 그려도 안 바뀌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하고 얘가 더 기울기가 크다는 건 내가 아무리 그지같이 그려도 안 바뀌어요. 그죠? 네, 이럴 때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럴 때만.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얘하고 얘의 교점 누가 더 크냐? 모르죠. 내 그림을 얘를 좀 더 낮게 그리면 저기 가는 거고 높게 그리면 이쪽이 오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프 좀 알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조금씩 잘못 그렸다고 가정을 하고 움직여 보란 말이야. 움직였을 때 답이 달라지면 그래프를 풀면 안 돼. 뭐? 제가 이걸 풀었는데요. 여기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베타를 안 넣고서는 얘를 코사인 그거 하면은 그거 코사인 그거? 코사인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코사인 뭐? 공식은 아닌데 공식 선생님 싫어하는 거 공식이라고 말하기가 좀 더 센 놈이? 네. 그럼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근데 뭐라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거 다 구해가지고 이거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나와. 다음 죽어? 네? 다음 죽어? 안 나올걸요? 다음 죽인다?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아니 제가 풀긴 제가 풀긴 풀었어요. 근데 그거 자, 이 콤마 2를 세타 회전을 시켜서 A 콤마 마이너스 2로 갈때 세타를 알파 또는 베타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해서 여기가 2 콤마 1이죠. 여기가 A예요. 그죠? 네? 얘를 뭐 콤마 마이너스 2까지 갔던 거지. 위로 옮겼대. 그지? 얘는 열심히 회전 변화를 하셔서 계산을 뭐 미친 듯이 하셨어요. 이렇게 시주를 약간 좀 허무하게 만들어줘야지. 아 왜? 이거 말고
야, 회전 변환하면 길이가 바뀌어 안 안 바뀌어? 바뀌어요. 안 바뀌죠. 네? 그럼 요 삼각형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가 2, 1이잖아. 그지? 돌려서 2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되죠? 네. 이렇게 2, 1. 그지? 괜찮아. 여기 2, 1이니까 요거 돌려갖고 되는 거는 이쪽에 갖다 붙이면 이거고 이쪽에 갖다 붙이면 이거고. 네? 그림이 이상한데요. 루트 이상? 5죠. 아니 상? 그 루트 5잖아. 뒷면이 그럼 루트 5가 되는 게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어. 아, 루트 5가 되는 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빗변이 저기 Y축에 닿지 않아요? 저기 뭐가? 저 가운데 두 개가 응. 그림이 아 이거는 그냥 청구하라고 그린 거고. 예. 아이고. 짠. 요거 두 개라고. 괜찮아요. 아니야? 맞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이 거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 거리가 유지되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알파. 그죠? 여기서부터 요만큼하게 여기 베타겠네요. 그죠? 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것도 되게 그런 건데. 길 맞아? 봐봐. 요 가운데 있는 애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야? 평균이니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요. 아, 예, 네. 그게 왜 있고? 야, 이만큼 가서 이게 A야? 이만큼 가서 이게 B야? 근데 그게 이거 가운데 있어. 여기 똑같아. 이거 뭐라 그래? 평균. 평균. 네. 그럼 이만큼은 게 알파, 이만큼은 게 베타, 가운데 있는 거. 그지? 이게 얼마야? 2분의 3파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파이. 응? 그래서 답은? 뭔 소리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파이라고. 왜요?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파이니까. 아, 네네네네. 이게 3파이. 아, 코사인 3파이라고요? 응. 코사인 4파이라고요? 응. 답이 얼마야? 코사인 3파이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3. 답이? 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잠시만. 아, 저 코사인이니까 저거 루트 아니, 알파 플러스 베타. 각인데 뭔 상관이야? 아, 어? 코사인 3파이 마이너스 1. 뭐지? 잠시만. 3파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 내가 이거 거꾸로 풀었는데. 22쪽에 3. 아니, 2분의 1 아예 답이 없는데. 뭐? 2분의 1 아예 답이 없는데. 마이너스 1. 답지 없다고요, 선생님.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없다고요. 참만 됐네, 문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선생님. 왜 저거 너무 그거 같아요. 야, 이것만 이래서. 아니, 마이너스 저기 1 각도를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2분의 3파이라고 그래요? 저거 아니, 이게 알파고. 네. 이게 베타잖아. 그게 평균이 어떻게 2분의 3이에요? 그게 가운데잖아. 이게 똑같으니까. 야, 이게 만약에 30도 돌았어? 30도 돌고 60도 돌았어. 그치? 그럼 요거 싹 세크하다 하면 요게 45도지. 그럼 여기 15도, 15도 이렇게 떨어지잖아. 선생님. 근데요, 근데 그게 저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저런데 저 각이에요. 그러니까 저 코사인에서 세타가 저거 달라요. 그러니까 알파가 그거잖아요. 저기 밑에서 회전시킨 거. 회전시킨 거. 베타가 2분의 3파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2분의 3파이가 2분의 3파이에 저거 삼각형 이거 뭐. 삼각형 이거 각 어떤 거? 이렇게 삼각형 이거 각이에요. 여기 여기? 아니야 저기 이거? 이 콤마에 이거? 네 어. 그거 이게 뭐가 중요해? 필요 베타가 2분의 3파이인데. 아니, 왜 중요하냐고.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아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3파이 빼기 저거 해야 그치, 베타가 2분의 3파이겠지. 이게 수직이니까. 네? 베타가 2분의 3파이야. 맞아. 근데 아, 봐. 이거는 아니 제 얘기 들어주세요. 아니, 여기서는요 그 변화되는 점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x 좌표가 다르잖아요. x 좌표가 다른 자, 여기라는 점을 세타만큼 회전시킨 다음에 네.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2로 가게 하는 애들이 알파도도 있고 베타도도 있대. 네. 그치? 그럼 이 그림 맞아 틀려? 맞죠? 네, 근데 아니, 맞지? 그림은 맞아요. 아니 근데 그래 맞지? 그러면 이거랑 대칭인 것도 맞지?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대칭이어야 되겠지. 네. 괜찮아.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를 요만큼 돌린 게 알파, 네.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린 게 베타.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기 때문에 이건 90도예요.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맞아요. 베타도 2분의 3파이. 근데 한번 유진이의 말 들어볼까요? 2분의 3파이에 지금 어떻게 말하고 싶은 거 진짜 같은데. 완전 모르겠어요. 잠깐만 좀 이상한데? 그죠? 베타가 저 평균이 그러니까 저 2분의 3파이라는 게 알파 더하기 저거 더하기 베타 더하기 저거의 아 그러네. 아니 아까부터 계속 말했어. 자꾸 아니라더니. 그러네. 아 진짜. 저 각도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3파이가 아니구나. 네. 그러네. 여기서부터니까 요거를 세타라고 요거를 세타 뭐라고 하지? 감마라고 할게. 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감마, 그지? 더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에 반띵한 게 2분의 3파이. 맞죠? 그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린 거,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린 거에 반띵한 거.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요거 없어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감마 한 게 3파이. 그래서 3파이 마이너스 2야. 3파이 마이너스 2요? 2 감마. 2 감마? 네. 그럼 감마는 또 감마 아니잖아. 코사인 3파이 마이너스 2 감마잖아요. 그죠? 네. 3파이 마이너스 2 감마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 감마랑 똑같고 파이 마이너스 2 감마랑 똑같죠? 2파이 필요 없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2 감마. 그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돼요?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죠? 여기 세타라고 치면 네? 그럼 R, A, B 선생님 맨날 했잖아. 그치? 마이너스 A, B 그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R분의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R분의 A는 코사인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2 감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코사인 감마가 루트 5분의 얼마? 2.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감마 빼기 1. 그럼 집어넣으면 되잖아. 5분의 8, 5분의 3. 어떻게 저렇게 푸는데 답이 나오지? 아니 선생님 어떻게 아니 진짜 신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A를 안 구하고 저렇게 그래도 왜 그래? 필요가 없는데. 근데 저 문제 의도는 근데 기본적인 거는 회전 변환이기 때문에 회전 변환에서는 길이 변화가 없죠. 이게 닮은 변환이라고 그러면 뭘 해야 되지만 회전 변환에서는 길이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서 길이가 같은 애는 두 군데밖에 없죠. 그렇죠? 네? 역시 수학의 풀이는 한 가지가 아닌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푸는데 나오지? 아, 왜 저렇게 모르겠네. 지연이. 진짜 신기해. 네, 똥심 표정으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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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떻게 시작해요? 그림을 그려야죠. 뭘 어떻게 시작을 해. 야, 넓이고 하나 그림 그려야지. 그냥 근데 그림을 그러면은 뭐 1은 이렇게 되고 2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아이고 그냥 그리고 그냥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아니 그거는 0, 당연히 n 그렇지. 이 넓이가 SN이라며. n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자연수. 그 자연수 n이 그렇게. 자연수 아까부터 눈소리 여기 있어. 자연수. 자꾸 헛소리야. 그랬어? 어, 그랬잖아. 그 끝은 아니죠. 선생님 머리가 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그 척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척분해야지 이거. 뭘 못하겠다는 겨. 적분. 그 끝이에요? 적분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마이너스 n에 n제곱 플러스 1 분의 24에 x 마이너스 n에 dx 하면 되잖아. 아 이거 빼내면 되는데 뭘 귀찮아. 귀찮을 것도 하나도 없네. 이거 어차피 x가 아닌데 뭐. 아니야? 아 괜히 복잡해 보이는 거 아니야. x제곱하면 3분의 1 x 3승 빼기 2분의 1 x제곱. 아 n제로 집어넣고 약분하고 리미트 취하면 땡이네 뭘. 저거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마이너스 n 했으니까 2분의 n. 됐어. 제가 제일 심각했어요. 저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하니까 진짜 웃겨. 아 진짜. 정신 옮겨져. 그럼 제가 일단은 긴가민가한 것만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많아? 근데 좀 애들이 지루할까 봐요. 지랄하지 않아. 네? 아니. 지루할까 봐 지금. 지금 나오지. 근데 제가 이거 풀었는데 너무 야매로 푼 것 같아갖고 선생님 네. 뭐 하는 거예요? 문제 푼 거예요. 역행렬을 구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회전 변화는 어차피 돌려도 원 위에 있으니까는 그냥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근데 좀 운식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했는데. 네. 근데 제 풀이를 아마 못 알아보실 거예요. 지금. 알아봤어. 미국 애들이 뭐 베트남 애들 영어 못 알아듣냐? 아니 근데 숨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 숨은 의미 없어. 있는데? 그런 거 없어. 자,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요거는 뭘까요? F. 그렇죠. 그렇죠. 회전. 회전한 거예요. 회전. 요거는 뭘까요? 닮은 변환이죠. 2배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회전한 다음에 반줄이라는 얘기죠. 네, 축소.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회전만 보냐? 아니지. 회전 곱하기 실수배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회전에 실수배를 해도 저런 모양이 되니까 회전만 하는 건 아니지. 근데 반대하라니까 이거는 회전에 몇 배? 2배야 2배. 회전에 2배를 해주고 2분의 1을 해줘야지 다시 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지? 원 위에 있던 애를 F에 의해서 여기 있던 애를 회전시켜서 2배 튕겼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이 이게 지의 역행열 한 게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에는 2배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야죠. 오케이? 2배. 회전에 2배. 오케이? 그러면 A는 2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B는 2 사인 세타가 되겠다 이거지. 아, 네. 네? 그래서 네. 오케이? 세타는 뭐 지 맘대로. 곱하면? 해봐. 곱하면 4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2 사인 2 세타 최대값은? 대박이다. 그러니까 저게 제가 푼 거잖아요. 저렇게. 네. 저 말고요. 이게 제일 잘 푼 거예요. 근데 너는 이걸 식으로 써서 풀었지.
이 역행렬 구해서 아니 그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푼 거예요. 두 번째가 저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산술기하식으로 훨씬 닮았네요 그러면. 산술기하식. 그러니까 식으로 그냥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합의 그걸 알 때 그걸 써봤어. 근데 더 쉬운 방법이 합이 있네요. 아닌 게 어딨어? 아니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원 위에 점이니까 1이라는 걸 알잖아요. 원 위에 점 AB가 원 위에 있다는 말이 어딨어? AB가 원 위에 있다는 말은 없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AB가 원 위에 있다는 말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네 얘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게요. 임의의 점이라고 되게 모양 쓰셔놓고 뭐라고 하는데 없어. 아, 이게- 얘기랑 원 위에 있다는 말 없어. 이게 이미 없어. 머릿속으로 했겠지. 식으로는 안 썼어. 근데 이원 그러니까 제 뜻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회전변화 했다가 다시 어차피 제자리에 돌아오면은 그 이미 옮겨진 점 A, B도 다시 어차피 원위로 그러니까 이거는 틀이가 두 개가 섞인 거지. 회전변환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고 가다가 뒤로 가고 산술기하를 섞었어 보이는 거죠. 회전변환으로 봤으면 그냥 그거에서 끝냈어야 돼. 근데 나중에 결국 이미의 점 A, B가 원 위로 오잖아요. 결국에 임의의 점 AB는 아닌데 여기서 AB를 임의의 점이라고 하면 이원 위의 점으로 옮겨지도록 AB가 임의의 점은 아니잖아. 문자를 혼동해서 쓰고 있고 풀이 방식도 회전변환으로 생각을 들어가서 회전변환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를 산술기하를 갖다 쓰셔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자도 지금 섞어서 생각하고 있고. AB는 임의의 점이 아니잖아. 이거를 보고서 우리는 회전변환의 실수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회전변환의 실수배다. 회전변환이다가 아니라 회전변환의 실수배다. 아 선생님 저 이거 원 위에다 넣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A가 2고 B가 0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합을 알아요. 그래서 그건 특정한 점이잖아요. 항상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 이게 네가 0, 1 정리하면 거잖아. 안 돼? 0, 1 넣은 거잖아. 1, 0이요? 1, 0 넣은 거잖아. 네 그냥 한 점 잡. 그지? 원 네. 만약에 이걸 딴 거를 넣어도 이게 일정한가 합이? 합이 항상 2인가? 제곱의 합이 항상 일정한가? 모르잖아. 여기는 완전 풀이가 이상한 거야. 아 그러면 한번 맞은 거지. 운이네요. 네, 운도 운인데 지금 식 자체가 연결이 안 돼요. 또 합쳤어요? 임의의 점이 아니라 넌 특정한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1,0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푼 거냐면 모든 점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했으니 모든 점에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점이나 해도 열로 가겠지 하고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점을 옮겨본 게 아니라 한 점만 옮겨보고 되겠지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했지? 나도 모르. 아 바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항등식 문제 풀을 때 임의의 x에 대하여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항등식 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ax 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가 뭐 a 더하기 2b 빼기 c의 x 제곱에 뭐 에이씨 잠깐만 a의 x에 x 빼기 1에 더하기 b의 x 빼기 1에 x 빼기 2에 더하기 c의 x 빼기 1에 뭐 하다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럼 여기 x에 대한 항등식이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래갖고 이거를 쫙 전개를 해서 x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 식이 변형을 하면 안 되니까 개수들이 다 0이다. 상수항만 4다.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쉽게 풀기 위해서 뭐라 그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넣어보자 이렇게 하고서 풀어. 그 수치 대입이지, 그지? 그래서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봐서 그냥 바로 해버리죠. 그죠?
지금 네가 푸는 게 임의의 점이 이렇게 해서 옮긴다라고 얘기했는데 넌 1,0탁 찍어갖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나오긴 나와. 그지? 근데 네가 식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연결을 못 시킨다. 그냥 그럼 만약에 이게 직선이고서는 그거 뭐지? 그냥 그 두 점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임의의 점으로 놔도 되죠? 그러면 다 똑같지. 어차피 그 위에 있는 합이 다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AB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AB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방금 푸는 것도 보면. 근데 네가 1,0 집어서 한 게 2가 나온 거지. 어차피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산술기하를 또 섞어버리니까 이제 풀이가 막 섞여 있는 거지. 생각이 섞여 있다고 봐야지. 이쁜 모양이 왜 그랬지? 어. 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거 6번이요. 제가 진짜 뭔 짓을 이때 뭔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전개를 좀 진짜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냥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 구하고 싶은데 이거 지난번에 해준 것 같은데? 그거 아닌데요? 똑같은데?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네. 똑같으네. 똑같으네. 완전. 똑같아요? 야, 그건데? 이 죽을래? 뭐가요? 저 해주셨다고요? 다 같이 쓰. 다 같이 쓰세요? 누가 듣는 아니 근데 얘를 이 지연이가 질문했나? 지연이가 질문한 딱 개인적으로 질문한 것 같은데. 아니 다 같이 해준 것 같기도 한데. 얘를 회전 변환을 시켜서 이 원의 내부나 경계에 있게 하래. 그거 다 같이 떼는 거지. 너 들었냐? 우선? 네. 들었다잖아. 죽네? 야. 근데 저는 이 문제랑 그게 차이가 뭐예요? 단지 변환이 닮은 변환, 회전 변환이다 차이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아니 이 문제를 해줬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첫 문제랑 문제예요? 한번 못 치네. 6번이다 이 자식아. 야채 이거랑- 맨 끝에 있는 거. 그 제가 글씨를 보고서 푼 거란 말이에요. 그런지 이상. 여기 이거 먼저 해줄게. 변환 차이. 보여줄게. 자, 회전이네. 어? 이 길이가 2지. 네. 네, 이거가 반지름 2죠. 아 기억난다요. 그렇게 죽여버리죠. 자, 이렇게 돌아가지. 이거 얼마 전에. 그지? 어? 네. 그럼 내부에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 있잖아, 여기. 아 그치? 기억났어.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지. 어? 그럼 여기가 정사각형이다 그거 2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베타, 이게 알파란 말이야. 네. 이게 몇 도야? 120도. 베타 알파 그래 베타일 때 베타 빼기 알파 구해달라고 할 때 또 3분의 2파이. 나 뭐 한 거지? 이렇게. 이만큼. 아 창피해. 아 그거 아니 장난으로 아니 그 잠시. 자, 이거 아니 그거랑 저거랑 변환이 회전 변환하고 닮은 변환 차이 아니에요? 근데 왜 풀이 방식이 달라요? 저는 이것도 똑같은데 이것도 이 짓 할 필요 없는데. 정석대로 풀었는데 이것도 필요 없는데. 정석대로 풀었는데 4번 하는 김에 4번 해줄게. 어? 자, 이게 1,3이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어요. 1,3, 네? 1,2에 있대, 여기가. 응? 자, K경 0K에 따라서 요 내부에 들어오게 해달래. 그죠? 내부에. 그러면
닮은 변환이니까 닮은 변환의 중심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원점. 원점이죠? 그러면 K에 따라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겠죠. 네. 네? 그럼 여기 있을 때 K가 1이지. 이 길이가 1이니까. 네. 그죠? 그럼 내가 이 길이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잖아. 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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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2x지. 기울 그 직선이 방정식이요? 그럼 뭐 연립을 해도 되고 이거랑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은 얼마야? 1이지? 여기다 집어넣고 연립을 해서 두 점이 나오기도 하죠. 네. 그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걸 활용을 해봅시다. 네? 중학교 거. 네, 문제. 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의 제곱이라는 건 알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요거 1 곱하기 내가 x는 요게 3이죠. 제곱이라면 네. 3의 제곱. x는 9. 9. 그럼 이게 9. 그럼 구해서 여기 빼주면 되나? 질문 아니다. 문제가 뭐라고? 근데 이 k가 5분의 9까지야? 네. 왜 5분의 9? k가 2면 저게 2배로 느는 건데 2,4로 가는 거잖아. 아, 길이가 9니까 이게 루트 5잖아요. 그죠? 아, 루트 5분의 9? 요게 루트 5잖아요. 그때 여기가 1,2였잖아. 그지? 그럼 내가 이걸 k배를 하면 이게 k에 2k에 이게 루트 5k가 될 거 아니야? 루트 5k가 9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한개 적어줘. 루트 5분의 k인데? 9인데? 너 어떻게 5분의 9까지 그래? 저가 푸는 그 방법이. 그러니까 옮겨진 그 점이 반지름보다 작아 내 그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저기 9 맞나? 9 맞는데? 아, 저기 1이 아니구나. 미쳤다. 이게 루트 5다. 쏘리.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9죠. 이게 루트 5. 아 그래서 k가 5분의 9까지. 원래 하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연립해서 교점 찾아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길이만 나오면 되니까. 그지? 이게 루트 5일 때, k가 1일 때 루트 5니까. 여기 루트 5는 비례식이니까. 중학교 때 것도 잘 알고 있으면 소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어. 됐어? 또 있어? 4개 더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할래? 그래. 지루해한다, 이거. 그만.